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시장이나 마트 가실 때 지갑에서 돈이 금세 빠져나간다고 느끼시죠? 예전에는 장바구니를 가득 채워도 10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비슷한 물건을 사도 15만 원, 20만 원이 훌쩍 나가버립니다. 특히 고기나 채소, 과일처럼 매일 사야 하는 식료품은 정말 많이 올랐어요. 외식비도 마찬가지라서 예전에는 둘이서 밥 먹고 2만 원이면 됐는데 이제는 3만 원, 4만 원이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부터 카드만 써도 정부에서 돈을 돌려준다고 해요. 혹시 복잡한 조건이 숨어 있거나 나중에 세금으로 다시 내야 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젊은 사람들만 받을 수 있고 우리 같은 시니어는 제외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 그런 것 없이 3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들이 바뀌는 걸 바로 체크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까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정책 전문가 김재현입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 계신 73세박 할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생활이 힘들어요. 예전에는 전통시장에서 이것저것 사도 5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지금은 8만 원, 10만 원씩 나가네요.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카드 쓰면 돈 돌려준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저 같은 할머니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박 할머니의 고민처럼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공감하실 겁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라서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죠. 특히 고기나 채소, 과일처럼 매일 사야 하는 식료품은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삼겹살 1kg이 만 원을 넘어가고 사과 한 박스가 5만 원이 넘어가는 시대가 됐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가격들이죠. 박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병원비도 부담스러워요. 한 달에 병원 다니는 비용만 해도 20만 원은 기본으로 나가거든요. 약값까지 포함하면 더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연금은 한 달에 5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생활비로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고 나라를 위해 세금도 꼬박꼬박 내시던 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시니까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대전에 계신 68세 이 할아버지는 평소 현금만 쓰시다가 작년부터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카드가 불편했는데 요즘은 현금 안 받는 가게도 많고 포인트도 쌓인다고 해서 쓰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상생 페이백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더 일찍 카드를 썼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돈을 돌려주는 건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건지. 이 할아버지처럼 많은 분들이 제도는 알고 계시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예전에는 외식할 때 둘이서 2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3만 원, 4만 원이 기본이 되었습니다. 냉면 한 그릇이 12,000원, 짜장면 한 그릇이 8,000원을 넘어가는 시대가 됐어요. 병원비나 약값도 마찬가지예요. 감기 한 번 걸려서 병원 가면 3만 원, 4만 원이 금세 나가버리죠. 이런 상황에서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건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상생 페이백에 대해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아무 조건 없이 돈을 준다니 뭔가 함정이 있을 거야. 나중에 세금으로 다시 받아가는 거 아니야? 복잡한 절차 때문에 결국 못 받을 거야. 젊은 사람들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 때문에 신청조차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정말로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예요.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그동안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고 세금도 내시면서 나라 발전에 기여해 오셨잖아요. 경제가 어려울 때도 묵묵히 버텨주셨고 코로나 때도 힘들었지만 참고 견뎌주셨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혜택을 받을 때입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부담 때문에 용돈도 아끼고 외식도 줄이고 계시죠. 손주들 용돈 주는 것도 부담스러우시고 가끔 친구분들과 만나는 것도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하지만 이번 상생 페이백은 여러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진심으로 국민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아무 조건 없이 돈을 돌려주는 일은 사실 흔치 않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제도를 마련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뉴스만 봐도 전통시장과 동네 가게가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 손님이 몰리다 보니 동네 분식집, 작은 마트, 전통시장은 손님이 줄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전통시장은 더욱더 어려워졌어요. 구체적인 통계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전국 전통시장의 매출이 지난 5년 동안 평균 20% 이상 줄어들었어요. 코로나 이후에는 더 심해져서 일부 시장은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상인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시는지 상상이 되시죠? 예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장을 보시면서 상인분들과 정도 나누고 흥정도 하셨잖아요. 사장님, 이거 조금 깎아주세요. 어머니, 단골이시니까 좀 더 드릴게요. 이런 따뜻한 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젊은 세대들이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집으로 배달시켜 먹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생활 방식도 바뀌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하지만 문제는 동네 가게와 전통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20년 동안 떡집을 운영하신 김 사장님이 계십니다. 예전에는 명절 때 줄을 서서 떡을 사갔는데 요즘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떡 세트를 주문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하십니다. 김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하루에 100만 원씩 팔았는데 지금은 40만 원, 50만 원 나오면 다행이에요. 임대료는 그대로인데 매출은 줄어드니까 정말 힘들어요. 아들한테 가게 물려줄 생각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물려줄 수가 있겠어요. 부산의 한 골목 이발소를 운영하시는 박 사장님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다 헤어샵 가고 저희는 주로 할아버지들만 오세요. 그런데 할아버지들도 요즘은 집에서 가족들이 깎아주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코로나 때 그런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하루에 손님이 5명, 6명 오면 다행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소비를 늘려주면 가게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특히 어르신분들처럼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소비해 주시면 상인분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국민이 소비를 늘릴수록 혜택을 주고 그 소비가 다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으로 이어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경제학 용어로는 승수효과라고 해요. 한 사람이 10만 원을 쓰면 그 돈이 여러 번 돌고 돌아서 경제 전체에는 15만 원, 20만 원의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네 가게에서 10만 원어치 물건을 사시면 그 가게 사장님이 그 돈으로 다른 곳에서 또 소비를 하시겠죠. 그러면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든 거예요. 국민이 소비를 하면 혜택을 돌려주고 그 혜택이 다시 동네 가게를 살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상생 페이백입니다. 국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살아가자는 뜻이 담겨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동네에서 오랫동안 다니던 가게가 문을 닫아서 아쉬웠던 적 말이에요. 단골 이발소, 세탁소, 분식집이 사라지면 정말 허전하죠. 그런 가게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씩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제도인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연령 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 12월 30일 이전에 태어난 분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즉, 올해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나이 제한이 까다롭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작년 카드 사용 실적입니다. 2024년에 본인명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한 기록이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작년 평균 사용액과 비교해서 늘어난 만큼 돌려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럼 작년에 현금만 썼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타깝게도 작년에 카드를 아예 쓰지 않으셨다면 올해부터는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비교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작년에 조금이라도 카드를 쓰셨다면 괜찮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만 쓰셨어도 상관없어요. 그 기준보다 더 많이 쓰시면 차액의 2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0대 분들은 대부분 카드 사용에 익숙하실 겁니다. 병원비, 약국비, 마트 쇼핑 등으로 꾸준히 카드를 쓰고 계시죠. 이런 분들은 평소 패턴보다 조금만 더 써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보통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정도면 충분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0대 분들 중에는 카드보다 현금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요즘은 현금을 안 받는 곳도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카드를 쓰게 되시죠. 편의점, 약국, 병원 같은 곳에서는 거의 카드를 쓰실 텐데 이런 분들도 작년에 조금이라도 카드 실적이 있다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0대 이상 분들은 가족분들이 도와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꼭 본인명의 카드여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가족 카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 명의로 된 카드를 아버지가 쓰신다고 해서 아버지 실적으로 잡히지 않아요. 소득이나 재산에 따른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연금을 받으시든 임대소득이 있으시든 상관없어요. 재산이 많으시든 적으시든 관계없고요. 오직 나이와 작년 카드 실적만 확인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좋은 조건이죠. 외국인 분들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국내에서 90일 이상 체류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즉, 우리나라에 오래 머물며 실제로 소비 활동을 하는 외국인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지역 제한이 없다는 점이에요. 서울에 살든 부산에 살든 제주도에 살든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골에 사시는 분들도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카드 종류별로도 구분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상관없습니다. 은행 계좌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체크카드도 똑같이 인정돼요. 카드 회사별로도 제한이 없어서 어느 카드 회사 카드든 괜찮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족카드는 절대 안 됩니다. 법인카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명의로 된 카드는 아무리 많이 써도 개인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카드 사용 패턴별로도 나누어 설명드릴게요. 평소에 카드를 많이 쓰시는 분들, 월 100만 원 이상 쓰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최대 한도인 월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평소에 적당히 쓰시는 분들, 월 50만 원 정도 쓰시는 분들도 조금만 더 소비를 늘리시면 월 5만 원, 6만 원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카드를 적게 쓰시는 분들, 월 20만 원, 30만 원 정도만 쓰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동네 가게를 이용하시면 월 2만 원, 3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어요. 이 정도 금액도 생활비에는 큰 도움이 되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시장에 가서 장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때 현금 대신 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채소, 과일, 생선, 고기 모두 카드로 사실 수 있어요. 사장님, 카드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면 대부분 된다고 하실 거예요. 예전에는 전통시장에서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곳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곳에서 카드를 받아요. 정부에서 카드 단말기 설치를 지원해주기도 했고 상인분들도 카드 결제의 편리함을 알게 되셨거든요. 또한 산책하시면서 동네 빵집에서 빵을 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평소에는 안 사시던 분들도 가끔씩은 갓 구운 빵으로 아침을 드셔보시는 거예요. 건강에도 좋고 카드 사용 실적도 늘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식사와 관련된 소비를 늘려보세요. 평소 집에서 드시던 분이라면 가끔은 동네 식당에서 외식을 해보시는 거예요. 혼자 드시기 어색하시다면 친구분이나 가족분과 함께 가셔도 좋습니다. 김밥집, 분식집, 한식당 어디든 좋아요.
점심 먹으러 나가시면서 약국에서 필요한 건강용품을 사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비타민, 파스, 소화제 같은 건 항상 필요하시잖아요. 평소에는 한 번에 많이 사시지 않으시더라도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사두시는 거예요. 생필품 구매를 카드로 해보세요. 동네 마트나 편의점에서 생활용품을 사실 때도 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화장지, 세제, 샴푸, 치약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건 어차피 계속 써야 하는 거니까 미리 사두시는 셈이죠. 저녁 산책하시면서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드시는 것도 좋아요. 요즘 동네 카페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평소에 집에서만 커피를 드시던 분들도 가끔은 밖에서 드셔보시는 거예요. 주중과 주말로 나눠서도 계획을 세워보세요. 주중에는 병원비, 약국비, 일상적인 생활비를 카드로 결제하시고요. 주말에는 조금 특별한 소비를 해보시는 거예요. 주말에는 미용실이나 목욕탕 가는 비용도 카드로 내시고요. 옷이나 신발 같은 것도 필요하시면 카드로 사시는 겁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아니라 동네 옷가게에서 사시는 게 중요해요. 9월은 환절기라서 의류비가 들어갈 시기예요. 가을 옷이나 겨울 준비물을 미리 사시면서 카드 사용을 늘리실 수 있습니다. 얇은 가디건, 긴팔 셔츠, 따뜻한 양말 같은 거 말이에요. 단풍 구경이나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행비, 교통비, 숙박비도 모두 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당일치기 여행이라도 식사비, 간식비, 기념품비 등을 카드로 내시면 돼요. 하지만 무조건 많이 쓰시라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것만 사시되 현금 대신 카드를 쓰시라는 뜻입니다. 억지로 필요 없는 걸 사실 필요는 없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작년에 월 평균 80만 원을 쓰신 김할아버지가 계십니다. 9월에는 손주 생일이라서 100만 원을 쓰셨어요. 20만 원이 늘어난 거니까 4만 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10월에는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130만 원을 쓰셨어요. 50만 원이 늘어났으니까 1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월 최대 한도가 10만 원이거든요. 11월에도 비슷하게 쓰셨다면 총 24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면 생활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예요.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평소 습관만 조금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현금 대신 카드를 쓰시고 대형 매장 대신 동네 가게를 이용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과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치시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신청 기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9월 15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일요일 자정까지입니다. 약 2달 반 동안 신청을 받는 거예요. 기간이 넉넉하니까 천천히 준비하셔도 됩니다. 첫 주는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날짜가 정해져요. 15은 5와 0, 16일은 6과 1, 17일은 7과 2, 18일은 8과 3, 19일은 9와 4입니다. 예를 들어 1935년생이라면 끝자리가 오니까 9월 15일에 신청하시면 돼요. 1948년생이라면 끝자리가 8이니까 9월 18일이고요. 1952년생이라면 끝자리가 2니까 9월 17일입니다. 20일부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주에 신청하지 못하면 현장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온라인으로만 신청해야 해요. 신청 방법은 두 가지예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상생페이백.kr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휴대폰 인증이나 간편 인증을 거쳐서 신청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하실 수 있어요. 네이버나 카카오 계정으로도 로그인할 수 있으니까 어려우시지 않을 거예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오프라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시장관리사무소에 가시면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드릴 거예요. 신분증과 카드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도 방문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각 지역마다 있으니까 가까운 곳을 찾아가시면 돼요. 은행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영업점에 가시면
직원분들이 설명해 드릴 거예요. 평소에 다니시던 은행 지점에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이틀 뒤에 작년 내 카드 월평균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더 써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작년 월평균이 50만 원이었다면 이번 달에 60만 원 이상 써야 혜택을 받는 거죠. 환급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이 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 상권에서 쓸 수 있으니까 활용도가 높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실물 카드로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첫째, 가족카드와 법인카드는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써도 소용없어요. 꼭 본인명의 카드여야 합니다. 둘째,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도 제외해요. 해외여행 가서 쓴 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결제도 포함되지 않아요. 쿠팡, 네이버 쇼핑, 배달의 민족 같은 곳에서 쓴 건 안 됩니다. 특히 조심하실 부분이 키오스크와 테이블 오더입니다. 요즘 식당에서 기계로 주문하고 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건 실적으로 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가능하면 직접 사장님께 카드를 내시는 게 확실합니다. 대기업 직영점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편의점, 커피숍, 주유소는 제외돼요. 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은 인정됩니다. 구별이 어려우시면 가게 사장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대형마트, 백화점, 아울렛도 제외입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현대백화점 같은 곳에서 쓴 건 안 돼요. 동네 마트나 전통시장에서 써야 합니다. 병원도 구분이 필요해요. 큰 종합병원은 제외되고요. 동네 내과,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작은 의원은 인정됩니다. 대학병원, 종합병원은 안 되고 동네 병원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조건들이 꼭 확인해야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동네 가게에서는 문제없이 실적으로 인정될 거예요. 전통시장, 동네 식당, 미용실, 약국 이런 곳에서는 모두 인정됩니다.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은 양도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어요. 그리고 결제 취소가 생기면 초과 지급된 금액은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생 페이백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정책 정보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번 제도들이 바뀌니 구독을 눌러주시면 빠른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놓치면 정말 아쉬운 정보니까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